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씨 선거법 2심, 그죠? 항소심이죠. 그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법조인, 기자, 정치인들 대부분이 유죄를 예상을 했는데, 그죠? 1심보다 좀 형이 좀 낮아질 수 있어도 뭐 유죄 나올 거다라는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되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또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시황이랑 이제 시황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이재명주 얘기했다가 또 시황 분석을 계속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주식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방송할 때 이재명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는데 저거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면서 뒤에서 항상 단서를 달았죠. 네. 변수가 안 생기면. 근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항상 뒤집기가 잘 나와요, 이 사람이. 그죠? 네.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를 뭐 안 하는 게 맞고, 그죠?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좋은 일 생기면 그때 가서 하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하는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방에서는 투자 전략을 세웠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네. 전 아까 이재명 씨 딱 무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제? 오후 딱 2시가 됐는데, 일단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재명 씨가 살짝 웃더군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살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죄 나오겠다. 그런 느낌을 막 받았단 말이에요. 오후 2시쯤에. 그래서, 재판 판결 늦게 나오는 거 보면서, 무죄구나. 아까 한참 웃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너무 저기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웃잖아요 지금, 그죠? 자, 보시면 일단은 지수가 오늘 어떻게 끝났냐면 코스피는 플러스 1%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분들, 이재명 씨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씨가 무죄 판결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랐고, 또 삼성전자가 오늘 2%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게 다 이재명 씨 무죄 선고 나온 것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이제 자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얘기는 오늘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넘어가고 그냥 우리나라 증시하고 대선주 급등락 현황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또 왼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보시죠. 이재명 씨 선고가 나온 거는 3시 반 넘어 주식시장 끝날 때쯤에 이제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2시부터 이제 판사가 주저리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올라갔냐? 자,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끝난 겁니다. 9시, 10시, 여기 11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 무죄 선고 나온 거하고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이제 오늘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오늘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것도 이재명 씨 무죄 선고가 나오기 훨씬 전에 아침부터 올랐었고 12시, 1시 촥 올랐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1% 상승 마감했죠. 이재명 씨 때문이냐? 아니요. 이재명 씨 선거 나오고 좀 떨어졌습니다. 무죄 나온다 그래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것도 이재명 씨 무죄 때문에 뭐 지수가 올라간 거냐? 아니고 이재명 씨 무죄 선거 나와서 증시가 좀 떨어진 건가? 상승폭 반납한 게 그것 때문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그거랑 상관이 없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 투자 종합을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샀단 말이에요. 오늘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꾸 이게 이재명 씨 무죄 나와서 그런 거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길래 왼쪽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팩트 체크, 그죠? 네, 해드리려고. 오늘 외국인이 3,5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2,600억을 순매수했죠. 코스닥도 샀고 외국인은 선물도 사줬네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씨 무죄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돼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9시부터 장 끝나고 여기 3시 반이죠. 장 끝나고 시간에까지 해서 한 건데 아침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이재명 씨하고 상관없어. 오늘 그냥 지수는 이제 처음부터 오르려고 그랬던 거고 아침부터 올랐던 거죠. 네. 상관이 없다고. 이재명 씨 무죄 선고 나와서 떨어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셔도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수는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올랐는데 그냥 2월 달에 고점 여기 있죠. 여기랑 비슷해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리 나와야 될 게 뭐냐, 이재명 씨가 이번에 선거법 2심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게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막 시간을 질질 끌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대통령 탄핵 선고,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것만 빨리 나오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오면 끝이에요. 나올 때까지 지금 사람들이 이제 관망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얘기 바로 갈게요. 이재명 씨가 그 유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왼쪽에 있는 분들도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자칭 중도라고 하는 분들도 기자도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저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인들도 법조계 기자들, 뭐 하여튼 수많은 정치 패널들, 민주당 쪽 패널들도 이재명 씨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불안해했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재명 씨가 이번에 오늘 판결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을, 저 같은 경우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가 유죄 나올 거다라고 한 90% 정도 생각을 했고요, 무죄 나올 가능성은 한 10%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저 얘기할 때 이재명 씨가 무조건 유죄 나올 거다 또는 무조건 무죄 나올 거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주식할 때 항상 그래요. 뭐 주식도 그러고 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밑에 깔아둬요. 그래서 전문가면서도 대형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대형 사고를 안 친다니까. 어제도 이재명주 그렇게 얘기 많이 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씨는 끝날 때 마지막에 확 뒤집기를 잘하기 때문에 무죄 나올 수도 있다고, 그죠?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한 10% 정도 봤어요, 무죄 가능성. 근데 무죄 나오더라고요. 자, 아까 이재명 관련주에 오늘 하루에 등락을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트 정권 갖고 볼까요?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관련주 거의 다 상한가 같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못 간 애들은 시간에서도 막 급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재명의 날인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더 좀 뒤에 상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한가를 갔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 무죄 판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자, 보세요. 1분봉으로 보자. 이거. 아침 9시에 이재명 관련주가 들었다 놨다 했어요.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또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선거는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2시가 여기거든요. 그 전에 막 난리를 지겼어요. 플러스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원래 그래요, 중요한 그 판결이 있는 날은.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이랬다고요. 아침에 플러스 한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리고 선거 내려지기 딱 2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2시 직전에 어땠냐면 순간적으로 플러스 10%에 있다가 10분 만에 다 이게 빠집니다. 선거 전에 누가 불안해갖고 던진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 관련주가 뭐예요? 이재명 씨가 오늘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재명 관련주를 매매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뱅크웨어 글로벌, 이게요 아침에 한 20%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2시 있죠, 2시가 돼서 선거가 시작됐을 때도 20%까지 급등해 있었어요. 이거 우원식 관련주잖아, 그죠? 근데 판사가 원래는 이제 요즘에는 판결 어떻게 하냐면 10시에 선고한다,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이러잖아. 그러면 판사가 그 주문이라고 해서 주문.
그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 외우는 그 주문 말고 판사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이죠. 네. 자, 누구누구 선고합니다. 징역 얼마에 뭐 벌금형 얼마 이런 식으로 차차차. 네. 그 다음에 왜 이런 선고를 내렸는지 쫙 읽는다고요. 네. 근데 오늘은 거꾸로 하더라고. 선고를 먼저 안 하고 그냥 얘기부터 쭉 하더라고. 판사가 1시간 넘게 눈치를 챘죠. 아, 무죄 나오겠구나. 응? 1시간이 넘게 한참을 계속 읽더라고.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용이 다 뭐냐면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의 핵심 쟁점이 있었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더라? 아,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뭐 논리는 되게 회개망측하던데 아무튼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세 번째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는데 1심에서는 그게 유죄였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 무죄. 그러니까 다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것도 다 엎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감형도 아니고 그냥 무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중점이었으니까 그 세 가지의 모든 얘기가 다 나올 때까지도 뱅크웨어 글로벌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한 5%에서 8%까지. 그러다 마지막에 아, 무죄구나. 딱 그게 나오니까 바로 이제 내리 꽂은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1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을 동안에 그래도 유죄 나오겠지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던 뱅크웨어 글로벌이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90%는 유죄, 10%는 무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언제 제가 이거를 이 사람 무죄 나오겠다라고 눈치를 챘냐면,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이 기사 여기 이제 오후 2시 2분에 한국경제에 실린 뉴스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재명 씨가 그 이제 어디에요? 선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웃고 있죠. 오늘 2시에 그 선고 받으러 들어갈 때 사진. 웃고 있잖아. 어제까지는 막 최상목 대행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며칠 전까지. 어제도 얼굴 헐게 떠 있고. 네. 웃잖아요. 응? 이 사람은 얼굴에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거든요. 끝나고 나올 때 사진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사진입니다. 이거 보고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문 읽을 때마다 요동을 치길래 무죄 나오겠구나. 한참 웃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웃고 있는 거 맞잖아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뒤에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줬나 봐. 이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죠? 얘는 울라오잖아 지금. 얘기 안 해줬나 봐. 측근인데 혼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죠? 네. 이 사람 얼굴 못 속이거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무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다 상한가에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보시죠. 그죠? 네. 동신건설 상한가, 잠깐만 일봉으로 봅시다. 네. 상한가 같죠? 그리고 뭐 많아요. 네. 에이텍 상한가 같고, 상한가 좀 덜 간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끝났어. 오리엔트 바이오, 어제 제가 그랬죠.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상한가 나오셨죠?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 나오고, 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스타코도 상한가 나오고, 거의 다 상한가 나왔어. 디젠스도 상한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 휴민트라고 하죠. 휴민트를 동원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 중에
이재명 관련주 추천해가지고 난리 났던 데가 많았나봐요. 거기 오늘 난리 났었더라고요. 무죄 선고 나오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막 전문가도 막 눌려있다가 이게 상한가 나오니까 저기하고 막 그 물렸던 그 회원들도 막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나오긴 했는데 내일 또 상한가가 나올지 아닐지는 뭐 내일 열려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아침에도 급등 출발을 할 거는 같아요. 급등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이거하고 또 뭐가 더 올라갔냐면 프롬파스트. 얘네들은 오늘 아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관련주로 요동을 안 치다가 마지막에 무죄 선고 나오니까 급등하더라고요. 대주산업, 유라테크. 그쵸? 이건 오늘 이재명 씨 무죄 선고의 덕을 좀 본 거죠. 그 다음에 시간에에서 뭐 저출산 관련주 등등등 이재명 정책주 12월 달에 대통령 비상기염 때문에 이재명 주가 급등할 때 그때 정책주가 좀 움직였었죠. 뭐 대북주라든지 그런 게 시간에서 조금 일부 움직였는데 내일도 또 갈지 안 갈지는 내일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재명의 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 이재명 씨의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수 우파 분들한테도 이게 잘 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재명이 무조건 요번 오늘 판결에서 유죄 나올 줄 아셨죠? 그리고 좀 있으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나사가 많이 풀려 있으셨어. 뒤통수는 그럴 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재명 씨 무죄를 보면서 보수 우파 분들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드셨을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잘 되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도 오늘 잘 되신 거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상단을 다시 돌파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내일 상한가가 하나 더 나오면 돌파가 가능한데 통상 이 현상은 잘 안 나옵니다. 이 현상은 잘 안 나온다. 에이텍도 내일 센 거 하나 나오면 여기 정고점, 전 매물대죠. 정고점은 아니고 여기를 뚫을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상 이 현상은 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확률로 따지면 이 현상 나올 가능성은 3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씨 오늘 무죄 선고 나온 걸 혹시 좋은 거부터 얘기해. 이재명 씨한테 좋은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이재명 씨 사고 리스크가 많죠. 이거 말고 무슨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많아요. 많아. 6개인가 7개인가 하여튼 되게 많아. 네. 근데요. 근데 걔네들은 판결이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아직도 1심 진행 중인 1심 몇 년 동안 1심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심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사모 리스크는 되게 많은데 언제 걔네들이 다 끝날지를 몰라요. 이거는 이재명 씨한테 호재 아니에요? 이거 뭐 선거법 이거 대법원 간다고 하는데 대법원 3심 간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건 이재명 씨한테 오늘 선고가 이제 좋은 거죠. 이거 말고는 뒤에 이제 사모 리스크가 있기는 있는데 멀어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재명 씨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막 이재명 씨 지지하는 분들 지금 막 축제 분위기인데 죄송한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쁜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오를 거라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오를 것 같냐고.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맞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 씨 지지율이 오를까요? 오히려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판사들 저거 뭐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리스크가 더 커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테니까. 어디에서? 중도층에서.
원래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씨를 지지할 일이 전혀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늘은 축제죠. 근데 내일쯤 되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를 바로 낼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근데 너무 들떠 있지 마세요. 이럴 때 냉정하게 얘기해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 저 새끼 저거 오늘 기분 좋았는데 저것 때문에 초쳤어 이러시는데, 저는 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되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다고. 제 관심 있는 건 이재명 씨가 유죄 나왔을 때 다른 야권 대권 후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난 궁금했다고. 근데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으니까 뭐가 웃겼어요. 그래도 궁금해요.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지. 이재명 씨가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그게 좀 연장된 거지 지금. 왜냐면 이재명 씨 관련주가 오늘 다 상한가를 가긴 했죠.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아침에 급등 출발해가지고 붕 떠 있다가 하한가 갔어. SG 글로벌 그대로 하한가 찍었고요. PM 풍년 하한가 찍고, 뱅크웨어 글로벌 16% 급락했고, 위나이텍 18% 급락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니농률 보세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래도 없어요. 이것도 그나마 판단 잘못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좀 던져서 내려온 거지, 계속 그냥 보합 정도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오늘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관련주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미리 힌트 드렸잖아요. 이거 별개라고. 이재명 씨가 오늘 죽다 사는 거지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 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뭐 김문수나 홍준표나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관련주가 오늘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심지어 이준석 관련주 있죠. 꿈쩍도 안 했어. 이준석 관련주? 뭐 어쩌라고. 가만히 있죠? 3.1기업공사 유승민이죠?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원물산 누구죠? 김문수. 뭐 어쩌라고. 한솔롬데코 뭐 아무도 반응 안 했어.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재명 관련주만 좋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냥 혼자서 붕 뜬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재명 씨를 옆에서 까던 김동연 이런 사람들께 훅 날아간 거지. 떨어진 거지. 아셨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수 우파분들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죠? 네.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우파 이쪽이 단결을 하게 됐어. 이것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판사들은 못 믿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뭉친다니까.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도 좀 뭉치겠죠. 아, 안 끝났어.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보면 오른쪽에 나쁜 건 없는데. 네.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죠? 왼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하셔야지.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숨 돌린 거고, 그죠? 그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근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그러면 급락한 PM풍년이나 SG글로벌 얘네들 끝난 건가요? 네, 안 끝났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SG글로벌, PM풍년 끝났나요? 김경수의 국영지에는 끝났나요? 안 끝났어. 끝난 게 뭘 끝나. 이재명 씨가 오늘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 이게 호재가 아니라니까요. 악재 하나를 비켜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회복될까요? 이재명 씨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지. 이제 그 님정석이나 김동연 이런 사람들도 머리를 또 쓸 거예요. 이재명 씨가 오늘도 재판 나가는데 방탄복 입고 나가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웃고 있는데 방탄복은 안 벗었잖아요. 방탄복을 왜 안 벗었을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심리거든요. 힌트 드렸어요.
아셨죠?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판사들이 1심에서 유죄 나온 걸 완전히 뒤집어서 벌금형도 아니고 무죄를 때려버렸죠. 요번에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별로 안 놀란 게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우리 유료 회원들, 그 라이브 회원들 방송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보다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하겠죠. 더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왜냐면 저희 방 회원들은 뭐 요즘에 뭐 기본 한 2, 3년씩 되신 분들이고요. 최소 5년, 10년, 뭐 12년 이상 된 회원들도 많아요. 장기 회원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뭐 그분들한테 이제 방송하는 거니까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하겠죠.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서 못 하겠더라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보니까 끝난 것 같다. 세력이 돈이 빠져나간 것 같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요번에 이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저 사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씨가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무죄 나오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느냐. 여태까지 뭐 강제 입원 혐의도 2심까지 유죄 나왔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 그때도 그게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위증교사?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시킨 사람은 무죄 나왔잖아요. 보셨잖아. 네? 제가 항상 얘기해드렸잖아요. 이재명 씨는 막판 뒤집기가 있다고. 유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이재명 씨 말고 다른 정치인들, 뭐 울산 선거법 사건 무죄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한두 개예요? 사람을 심각하게 때려 죽이고 뭐 강간하고 막 별짓을 했는데 집행유예 나오고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보셨죠? 판사들이 얼마나 이상한 판결 내리는지 잘 아시지 않느냐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씨의 생존력, 그죠? 네. 저 강한 생존력과 썩어 문드러진 판사들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무죄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게 아니라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를 아예 아무것도 안 샀고요. 김동연하고 1월 달에 저희 방에서 김경수 관련주를 사놓은 건 있어요. 오늘 걔가 좀 많이 빠졌어요. 우리 방에서 급락한 종목 딱 하나거든요. 1월 달에 사놓은 김경수 관련주. 근데 그걸 또 제가 또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맨날 여러분들 얘기했던 게 뭐예요? 뱅크웨어 글로벌 갈 것 같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더 올라갈 것 같다. 차트 잘 만들어놨다. 그 소리 계속했죠. 근데 안 샀다고요. 제가 이재명 씨가 유죄 나올 가능성을 90% 저도 보고 있었는데 우원식, 김동연 걸 안 샀다고요. 회원들한테 추천을 안 했다고. 왜 안 했겠어요? 혹시라도 무죄 나올까봐. 그래서 추천 안 했어요, 실제로.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판사들이 무슨 판결 내릴지 모른다. 그리고 이 판사들이 2심 판사들이 처음에 재판 맡았을 때 선고를 빨리 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랬다고요. 검찰한테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느 부분이 거짓말인지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막 그랬다고요. 그거 뭐예요? 냄새가 났다고 그때. 네. 거기서 대놓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 씨 여기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무슨 짓이라도 했을 거다, 할 거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웃고 들어가지.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웃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눈치라고 챈 거죠. 네. 오늘 아까 2시에 알고 있구나. 결과를 알고 있어서 웃는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동연 관련주는 이쪽은 안 산 겁니다. 그 데미지가 우리 방에 오늘 딱 한 종목 있었어. 한 종목. 대신에 거꾸로 올라간 것도 있고. 세종시 관련주는 올라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판사들이 막 너무 썩어 문드러져서 요즘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얘기해드릴게요.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좀 잘 아는 분 중에 저희 집안에는 법조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그분 집안에 법조인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집안에서 대법관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이
판사들은 판검사들은 원래 썩었다.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다 썩어 있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응?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9년 전인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아시죠? 요즘에 독재자라고 불리잖아요, 에르도안. 네. 근데 이 사람이 2016년에 이제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나 그런데 9년 전입니다. 근데 이때 에르도안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터키 군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거를 에르도안이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쿠데타 군인만 숙청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르도안이 뭘 했냐면 전국에 있는 판검사 2745명도 쿠데타 동조 혐의로 해임시켰거나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한 놈은 잡아들였습니다. 에르도안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판사들은 다 썩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여기. 네? 거짓말 같죠? 다른 기사. 같은 내용인데. 여기 2016년 매일경제 나온 뉴스인데, 네. 맨 끝에 부분에 보시면 쿠데타 후폭풍은 군부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불어닥쳤다. 터키 당국은 헌법재판관을 체포하고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터키 전역의 판사 약 2745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왜 판사들을 다 잘랐겠냐고요. 헌법재판관을 왜 잡아들이고. 여기 이슬람이잖아요, 여기.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는 시대인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전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지들끼리 암암리에 봐주고 그랬던 게 전 국민들 앞에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생중계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좌파만 너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가운데건 돈만 많으면 권력만 있으면 판사들이 다 봐주잖아. 그러니까 저것들 해결 좀 해야 됩니다. 8년 전 탄핵할 때는 검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봤죠. 검사들의 악행을. 근데 지금 8년 지나니까 또 탄핵하고 뭐 하니까 여기 판사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네. 우리나라가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그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썩은 거를 도려내지 않고는 집안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서는요 집안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쓰레기를 치워야지. 냄새 나는데 거기다 페브리제 뿌리고 고급 향수를 아무리 뿌려보세요. 냄새가 사라지나. 원인을 제거해야지. 지금은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도 문제지만 불의한 재판관, 판검사들을 잘 어떻게 저 사람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이게 우리 회원들한테, 유료 회원들한테 다 얘기했던 건데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판사를 자꾸 문관이라고 생각하시죠. 문관? 옛날에 보면 왜 무관이랑 문관이 있잖아요. 항상 문관이 이제 그 무관을 멸시 천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행정관 사법고시 보고서 이제 판검사가 되니까 판검사를 자꾸 이제 문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무관이에요. 왜? 판검사가 칼자를 쥐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판검사 캐비넷에 칼이랑 총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칼자를 쥐고 있거든. 왜요? 경찰이 자꾸 누굴 잡아와요. 검사가 집어넣어요. 판사가 깡땅땅 하면 완전 들어가는 거죠. 판사가 경찰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서 그 사람은 저기예요? 판검사잖아. 판검사는 문관이 아니에요. 무관이에요. 무관이라고.
잘 아셔야 돼. 칼을 들고 있는 전원들 중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아서 지금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판사들이 무슨 판결을 내려도 물론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이거 이상한데 이걸 잘했네 판단 잘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저 사람들을 정리하고 청소를 좀 해서 그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입법, 사법, 행정 다 이거 청소하려면 일단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청소 봄이니까 대청소 하시죠? 아니면 남자분들 창고 정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 드러내놓고 싹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새로 다시 집어넣는 게 힘들고 귀찮고 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대청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판결 나온 거 가지고 이재명 무죄 판결 나온 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큰 영향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 상한가가 많이 갔는데 이게 내일 모레 계속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이재명 씨 오늘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죽다 사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한 고비 넘긴 거예요. 그냥 죽을 고비를 한 고비 넘긴 거라고 지금. 안 끝났어요 이거. 네. 방탄복가 지금 안 벗었잖아. 본인이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구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동연 이런 사람이 생각해요. 김동연이나 님종석이나 그죠? 뭐 우원식 이런 사람이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냐고요. 김경수가 포기할 것 같으세요? 자기들끼리도 또 똘똘 뭉칠 수도 있어요. 왜? 혼자 있다간 친명계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 내에서 권력 투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면서 또 열심히 또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뭐냐? 내일 이재명 씨 또 뭐 저기 되는 거 아닐까?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빨리 잡혀야 돼. 4월 11일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가 유력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지 뭐 미국이랑 뭘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죠? 네. 테마주도 좀 가고 증시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돌아오거나 그러면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하고 협력을 더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그 기대감이 더 가겠지. 여러분들 항상 매일 고민하시잖아요. 어떤 게 더 많이 갈까? 이게 더 많이 갈까? 저게 더 많이 갈까?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둘 다 간다고 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네.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늘 왼쪽 분들 너무 들뜨지 마시고 끝난 거 아니에요. 한 곱이 넘긴 거라니까. 오른쪽 분들 잘 단결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틀 테니까 가만히 또 지켜보죠.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